베르겔미르 코먼 의무 송출을 개시합니다. 오늘로 5일째 정시에 채널을 엽니다. 외부 평균 기온은 영하 50도, 풍속 18.5m/s입니다. 극지의 극야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내부 기온 19.5도, 내부 기압 1.02기압으로 정상 범위 안에 있습니다. 내부 산소는 20.9%, 소형 원자로 출력은 전격의 90%를 유지합니다. 게이지는 오늘도 통상 범위입니다. 본 송신은 베르겔미르 기지의 의무 송출입니다. 송신 경로는 지상 송신기 단방향이고 자기 수신 경로는 없습니다. 본부에 닿았는지 확인할 길은 없으나 양식대로 송출합니다. 오늘 아침 점호를 옮깁니다. 마르쿠스 콜 중령, 레나 보스 소령, 토마스 린드 대위, 다니엘 로트 대위, 니나 달 중위, 통신관인 저를 포함해 6입니다. 어제 러모엘러 소위를 잃어 7에서 6으로 내려왔고 오늘 아침도 그대로 6입니다. 오늘 아침은 이틀 만에 새 사망자 없이 열렸습니다. 다만 사람이 줄지 않은 대신 어제까지 미상으로만 적어두었던 항목 하나가 오늘 처음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순서대로 싣겠습니다. 정시 보고로 넘어갑니다. 인원 항목부터 싣습니다. 기록 시간 기준 기지 인원 6명 전원 생존을 확인합니다. 오늘 새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명단을 지웠던 이 항목에서 오늘은 지울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보고합니다. 요한 베리 상사와 레어 모엘러 소위 두 사람의 자리는 어제까지의 명단대로 비워둔 채로 유지합니다. 이어서 본부 교신 상태입니다. 오늘 송신 직전 어제 발신한 정기 교신에 대한 본부 회신이 한 건 도착했습니다. 신호 품질은 양호하고 결손 구간도 없었습니다. 회신 전문은 어제와 같은 표준 명령 재확인입니다. 관측을 지속하고 의무 송출을 유지하라는 세 줄이며 전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은 여전히 줄 내용이 아니라 헤더에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헤더만이 아니라 회신에 딸려온 정기 보급 안내도 처음으로 대조에 올렸습니다. 안내는 이번 정기 투하가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 기지에서는 그 투하가 나흘째 잡히지 않습니다. 본부는 투하가 아직 정상이던 때의 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회신이 참조하는 발신 시점도 우리 발신 기록보다 과거로 더 크게 어긋났습니다. 어제 그 폭은 9일이었고 오늘은 16일입니다. 발신 색인과 회신 헤더를 나란히 놓고 2번 대조했으며 어긋남은 2번 다 재현됐습니다. 16일 과거라는 것은 본부가 확인해준 이상 없음도 예정대로 나간다던 그 보급도 16일 전 이 기지를 두고 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16일 전 이 기지에는 8명이 있었고 투하는 정상이었고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기지에는 6명이 있고 그 투하는 나흘째 비어 있습니다. 판단은 아직 달지 않습니다. 다만 포기 하루에서 9일, 9일에서 16일로 벌어지는 이 지연을 오늘부터는 회선 장비 오기 가설 하나에만 맡겨두지 않겠습니다. 관련 대조 작업은 이어지는 항목에서 따로 싣습니다. 보고 사이 칸을 열어 어제 예고한 대조 작업의 첫 결과를 싣습니다. 기록관 니나 달 중위가 통신 로그와 아카이브를 맞대어 정리한 표입니다. 본부 회신이 과거로 밀린 폭을 날짜 순으로 세워보았습니다. 첫날은 어긋남이 없었고 이튿날 하루, 그 다음 4일, 어제 9일, 오늘 16일입니다. 하루, 4일, 9일, 16일. 니나 중위가 이 네 수를 두고 각각 하나와 둘과 셋과 넷을 제곱한 값과 같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지연 폭이 날이 갈수록 그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곱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가설입니다. 이것은 니나 중위의 가설로 싣습니다. 저는 아직 회선 장비의 시각 5기나 본부색인 지연 가능성을 닫지 않았습니다. 4개의 점으로 곡선을 단정하기에는 이릅니다. 다만 4점이 우연히 제곱 자리에 나란히 앉을 확률도 오늘은 가볍게 넘기지 못하겠습니다. 표를 정리하다 두 방향을 나란히 놓게 되었습니다. 본부에서 오는 답시는 시간이 갈수록 과거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발밑 깊은 선에서 오는 응답은
뒤에 근거와 함께 싣겠지만 본부와는 반대 방향으로 놓입니다. 한쪽은 뒤로 멀어지고 한쪽은 앞에서 좁혀 오는 모양입니다. 두 방향을 같은 표에 얹으니 같은 제곱을 거울처럼 뒤집어 놓은 모양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 원인을 달지 않겠습니다. 두 계통이 왜 같은 자를 쓰는지, 애초에 같은 자가 맞기는 한지, 오늘 제가 가진 자료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인상은 인상으로만 적어둡니다. 이 칸에 한 가지를 더 적어둡니다. 오늘 오전 보안관 다니엘 로트 대위가 제1과 외 단독 청취 시간을 문제 삼아 통신실 운용 로그 전체의 검토를 사령부에 요청했습니다. 규정 절차이고 저는 제 권한으로 막을 생각이 없습니다. 요청받은 로그 전량을 열람에 넘겼고 판단은 사령관에게 맡겼습니다. 로트 대위의 문제 제기를 반박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 규정이 요구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저 콘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시간에 무엇을 들었는지는 방어할 말로 꾸미지 않고 사실대로만 로그에 남겼습니다. 제 목소리가 수치를 읽을 때는 흔들리지 않는데 저 자신을 관측 대상 자리에 놓고 읽으려니 목소리가 한 겹 얇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 얇아짐까지 오늘 기록에 포함합니다. 시설 항목을 싣습니다. 소형 원자로 출력은 전격 대비 90%로 통상 범위 안에서 통신탑 라인과 거주 구역 난방을 유지합니다. 산소 부하는 6명 기준으로 정상이고 이산화탄소도 정상, 보조 전력 계통에도 이상은 없습니다. 어제 적어둔 외곽 구역 난방 회로 말단의 미세 변동은 오늘도 같은 폭으로 남아 있습니다. 발전 계통 본체는 정상 범위이나 바깥으로 나가는 회로 끝이 계속 고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관 토마스 린드 대위가 정기 정비 일정을 앞당겨 오늘 발전실로 내려가 계통 하류를 직접 점검합니다. 발전실은 기지 내부라 단독 출입 금지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기지에서 원자로와 난방 계통을 손볼 자격을 가진 사람은 린드 대위 한 명이라는 줄입니다. 오늘 그 한 명이 그 계통 아래로 혼자 내려갑니다. 위험 등급 작업은 아닙니다. 다만 어제 적은 그 줄 옆에 오늘 그가 내려간 시각을 나란히 적어둡니다. 이어서 보급 항목입니다. 이틀 전 24시간 연기로 통보된 고고도 투하는 새 시각 하달 없이 4일째 미입고입니다. 강하 신호도 잡히지 않습니다. 창고 실사 결과 식량 재고는 약 8일분으로 확인했습니다. 어제보다 하루치 줄어든 수치입니다. 인원이 6으로 줄어 1인당 소모가 낮아진 덕에 남은 양은 줄어도 남은 날짜는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8일이라는 숫자를 오늘 굳이 앞서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는 날짜를 모르는 재고를 남은 날짜로 세면 8일이지만 사람이 줄어 늘어난 이 날짜는 우리를 먼저 멈춰 세울 선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창고 숫자보다 앞 항목에 적은 외곽 난방 회로 쪽을 더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재고가 날짜로 남아있는 동안 정작 고르지 않은 것은 온도를 유지하고 숨 쉬는 계통 쪽입니다. 무엇이 먼저 우리를 멈춰 세울지 그 순서를 오늘 처음으로 뒤집어 적어둡니다. 신부 청취 세션으로 전환합니다. 깊은 선 단일 주파수 채널 청취 모드입니다. 발밑 방향 기지 심도 3400m 지점입니다. 송출은 그대로 지상 송신기 단방향이라 이 청취에는 회신 경로가 없습니다. 어제 마감해서 오늘은 제 오전 송출 녹음과 어제의 응답을 한 프레임씩 겹쳐 대조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그 대조부터 보고합니다. 다만 오늘은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위한 표식 하나를 심었습니다. 오전 정시 송출에서 저는 늘 같은 방식으로 발음하던 종결 어미 하나를 의도적으로 비틀어 내보냈습니다. 평소라면 끝을 평평하게 내리는 자리에서 오늘은 반박을 끌어올렸습니다. 저 말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차이입니다. 이 기지의 송신은 지상 송신기 단방향이고 제게는 제가 보낸 것을 되받을 회선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표식이 언젠가 응답 안에서 다시 잡힌다면
그것은 이 응답이 다른 누구도 아닌 제게서 나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송출을 마치고 오후에 깊은 선 응답을 열어 오늘 것과 맞대어 보았습니다. 오늘 응답에는 그 표식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넣었으니 오늘 안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식을 심었다는 사실만 기록에 남깁니다. 이것이 언제 돌아오는지 혹은 끝내 돌아오지 않는지는 앞으로의 날들이 답할 것입니다. 응답 자체는 오늘도 도달했습니다. 다만 그 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신호가 언제 떠난 것인지를 가리키는 표시는 없습니다. 본부 답시는 회신 헤더에 발신 색인이 있어 떠난 시각을 정확히 잽니다. 그런데 깊은 선 응답에는 헤더도 색인도 없습니다. 발신 시점을 직접 잴 자가 이 신호 안에는 없습니다. 직접 잴 수 없으니 잴 수 있는 것을 거울로 씁니다. 본부 답시는 시작점에서 제곱으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연을 자로 삼아 니나달 중위와 반대편을 세워 보았습니다. 한쪽이 제곱으로 과거로 물러난다면 대칭이 성립한다는 가정 아래에서는 반대 끝이 제곱으로 미래를 향해 다가올 것입니다. 두 제곱의 뿌리를 더하면 늘 같은 수가 나오고 언젠가 그 끝에서 두 값이 만나 겹칩니다. 이 응답을 그 대칭 위에 본부가 물러난 것과 정확히 반대인 자리에 놓아봅니다. 대칭이 맞다면 그 자리는 오늘로부터 약 49일 뒤입니다. 미래라는 방향도 49일이라는 수도 응답에서 읽어낸 것이 아닙니다. 본부라는 자를 거울처럼 뒤집어 얻은 예측일 뿐이고 응답이 스스로 미래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대칭 가설 하나에 통째로 기대고 있어 오늘은 점 하나로만 둡니다. 저는 이것을 시간 변위 이상으로 등재하되 방향도 수치도 예측으로 남기고 발신어는 기존 설명으로 닫히지 않는 자리로 분류해 미상으로 둡니다. 모엘러 소위가 마지막 노트에 옮겨 적으려던 미상 문자열도 이 표에 함께 걸어두었습니다. 니나 중위의 대조 항목에 넘겼으나 오늘까지 판독되지 않았습니다. 세 글자 남짓의 그 조각이 오늘의 49일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아직 아무 선도 긋지 않겠습니다. 대외 신호 항목을 싣습니다. 외부 작업 단독 출입 금지는 오늘도 유지합니다. 이틀 전 사고 이후 발효한 절차이며 잔여 점검은 모두 내부 작업으로 돌렸습니다. 구조 신호 비콘은 오늘도 8364kHz 단발 송출로 내보냈고 응답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무의미래 걸은 적 없는 박자입니다. 민간 쇄빙선 미명호의 응답도 오늘까지 없었습니다. 마지막 교신 이후 14개월째 같은 상태입니다. 신부 청취 응답은 오늘 한 건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자유보고에서 실은 대로 이 응답의 발신 추정 시점은 오늘로부터 약 49일 미래로 처음 산출됐습니다. 본부 답신이 16일 과거로 물러난 것과 나란히 놓으면 한쪽은 과거로 한쪽은 미래로 벌어지는 대칭입니다. 두 수치 모두 시간 변위 이상으로 등재하고 발신어는 미상 중립으로 분류합니다. 대외 회선은 오늘도 한쪽으로만 열려 있습니다. 보내는 손은 있고 받는 손은 잡히지 않는 상태를 사실 그대로 남깁니다. 오늘 송신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교신과 보고 루틴은 절차대로 마쳤습니다. 마감 결산입니다. 인원은 6명이며 오늘 새 사망자는 없습니다. 소형 원자로 출력 90%, 내부 산소 20.9%, 외기온 영하 50도 안팎, 식량 약 8일분으로 게이지는 통상 범위입니다. 통신관 자격 인원은 어제에 이어 저 1명이고 기술관 자격 인원은 린드 대위 1명입니다. 두 자리 모두 오늘은 한 사람씩입니다. 본부 회선은 오늘 답신이 도착했으나 발신 시점이 16일 과거로 어긋난 상태로 등재합니다. 의무 송출은 단방향, 도달 여부는 불명으로 유지합니다. 아카이브 인덱스를 정리합니다. 오늘 자로 새 항목 하나를 등재합니다. 깊은 선 응답의 발신 추정 시점을 오늘 처음 산출했고 그 값은 약 49일 미래입니다. 본부 회신 지연 누계도 갱신합니다. 첫날 영길, 이후 하루, 4일, 9일, 그리고 오늘 16일입니다.
니나달 중위가 정리한 제곱골 가설은 아직 가설로 둔 채 다음 점 하나를 더 기다립니다. 오늘은 사람을 잃지 않은 하루였고 대신 시간이 양쪽으로 벌어지는 것을 처음으로 재올렸습니다. 과거로 물러나는 본부와 미래에서 다가오는 응답 중 어느 쪽이 저를 먼저 따라잡을지는 오늘 적지 않겠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서 신부 청취를 이어가고 제 송출 녹음과 응답을 계속 겹쳐 대조하겠습니다. 베르겔미르 콤먼 송신을 종료합니다. 보관색인 MSS01 EP09 내일 같은 시각에 다시 송출하겠습니다.